63세 박철수의 2억 3천만 원이 사라진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 63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부장으로 퇴직했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드 한 장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부모님 혹은 내일의 당신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단 석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실수 절대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퇴직한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경기도에 소형 아파트도 있고요. 시세로 5억 정도 됩니다. 아내 순옥이와 저 그리고 결혼한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은 분당에 살고 있고요. 저는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미리 생각해 뒀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1억을 넣어뒀고요. 적금에 1억 원, CMA에 3천만 원 정도 넣어뒀어요. 생활비로 쓰고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온 건 정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63년생 박철수 씨 맞으시죠?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A씨카드 배송차 연락드렸는데요. 몇 시쯤 댁에 계신가요? 무슨 말이죠?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카드 배송 기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카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전화를 걸자 고객센터라는 곳에서 나온 목소리는 여성이었어요. 아주 친절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A씨카드 고객센터 김수진 상담사입니다. 고객님 카드 발급 확인 건으로 상담해 드릴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철수 1963년 2월 15일생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고객님 명의로 총 4개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6개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범죄자들이 고객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무단으로 카드를 신청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진지하고 걱정스러워서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신용정보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경찰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거? 일단 신용정보원부터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중년 남성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신용정보원 보안관리부 이성건 과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황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고객님 신용정보가 범죄 조직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고객님 휴대폰에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자들이 더 이상 고객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요. 곧 문자가 왔어요. KFB 보안 앱 다운로드라는 제목으로요. 평소 같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설치했습니다. 설치 완료됐나요? 네, 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서 고객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은행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말이에요. 그 순간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네, 그래야 범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짜 계좌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고객님 명의로 가짜 계좌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어서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 명의로 가짜 계좌가 만들어져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니요.
그래서 얼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입력 완료했습니다.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고객님,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범죄 조직에서 고객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즉시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번호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권위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박진웅 검사입니다. 아, 네. 검사님. 저는 정말 검사와 통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사건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안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형 범죄 조직이거든요. 저가 연루되었다고요? 아니요. 선생님이 범죄자는 아니고 피해자세요. 하지만 선생님 명의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자들이 선생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선생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요? 네,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계좌가 있어요. 거기로 일시적으로 돈을 옮겨두시면 범죄자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순옥이가 장을 보고 들어왔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저는 순옥이한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검사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범죄자들한테 넘어갈 위험이 있어요. 시간이 정말 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은행에 가셔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요? 네, 정말 급해요. 1시간만 늦어도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일은 수사 기밀이라서 가족분들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가 새면 범죄자들이 눈치챌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피해가 많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진행했습니다.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결국 1억 원을 인출해서 검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송금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순옥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가더니 얼굴이 왜 그래? 하지만 저는 검사가 말한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사기밀이라서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검사한테서 연락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송금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문제요? 범죄자들이 선생님이 조치를 취한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더 교묘한 방법이요? 네, 지금 선생님 명의로 가짜 투자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적금이나 CMA 계좌 정보까지 다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나머지 자산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적금과 CMA 계좌까지 모두 해지하셔서 임시로 보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모두 다요? 네, 범죄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선생님 계좌를 해킹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순옥이가 옆에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러 은행을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적금은 농협에, CMA는 탑 증권사에 있으시죠?
정말 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음 날 하루 종일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다녔어요. 농협에서 적금 1억 원, 증권사에서 CMA 3천만 원 모두 해지했습니다. 각 기관마다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갑자기 모든 상품을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하지만 저는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진행했어요. 총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송금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며칠 후에 모든 자금을 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순옥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보, 나 오늘 은행에 갔다 왔어. 은행에? 왜? 당신이 자꾸 이상하게 행동해서 뭔가 싶어서 통장 정리하러 갔지. 순옥이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정기예금이 왜 해지되어 있어? 그리고 적금이랑 CMA도 다 해지되어 있고? 여보, 혹시 당신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기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검사와 통화했는데요. 아니야, 사기가 아니야. 검사와 통화한 거라고. 검사? 무슨 검사? 서울중앙지검 박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담당하는 검사야. 순옥이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여보, 검사가 일반인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하겠어?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정말 검사였어. 내가 검찰청 대표 번호로 전화하니까 연결됐어. 여보, 지금 당장 그 번호로 전화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통화 중이네? 다시 해봐. 몇 번을 시도해도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순옥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전화기가 이상해. 서울중앙지검 대표 번호를 눌렀는데 다른 곳으로 전화가 연결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휴대폰에 설치된 KFB 보안 앱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청 대표 번호로 전화해도 범죄 조직과 연결되는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에? 응, 정말 사기인지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집 근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계속 검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경찰관이 말했어요. 아, 이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아요. 보이스피싱이라고요? 하지만 검사와 통화했는데요. 검사 사칭이에요. 실제 검사는 절대 일반인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2억 3천만 원을 사기꾼한테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범죄자들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순옥이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 신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검거하고 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AS 센터에 가셔서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즉시 삭제하세요.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순옥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 아니야?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못 봤어? 미안해. 수사기밀이라고 해서. 수사기밀이 뭐야? 사기꾼이 하는 말을 믿었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억 3천만 원. 퇴직금 전체였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런 걸 왜 속을까 생각만 했지 정작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습니다. 순옥이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순옥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야?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어? 미안해. 정말 검사인 줄 알았어.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화내는 순옥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시 설명했어요. 신용카드 배송 전화부터 검사 사칭까지. 정기예금 1억 원에 적금 1억 원과 CMA 3천만 원까지 모두요? 그럼 퇴직금이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제가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는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준호야, 미안하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아버지, 제가 알아보니 사기범들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 해도 돈은 거의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고? 아버지 나이에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준호야, 너가 도와줄 수는 없니? 아버지, 저도 집 대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조금 보태드려도 매달 도와드리기는 힘들어요. 준호야, 알겠다. 나도 일자리를 알아볼게. 그날 밤 저희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순옥이는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친정에 가서 며칠 있을게. 친정에?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순옥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이번엔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네요. 네, 뭔 일이세요? 고객님께서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고 신고 접수된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다행히 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환급 절차가 좀 복잡해요. 먼저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해요. 수수료요? 네, 환급 수수료로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돈을 달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환급 받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정부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 내시면 바로 피해금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로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고객님,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오늘 안에 수수료 입금 안 하시면 환급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환급 수수료를 입금하면 피해금을 돌려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맞는지 확인하려고 연락했어요. 고객님, 저희는 절대 먼저 연락드려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이스피싱이에요. 역시 그랬어요. 또 사기였던 거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또 속을 뻔했네요. 며칠 후 순옥이가 왔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일은 안 할 거야? 63살에 무슨 일을 하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비슷한 나이대 아저씨들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박 선생님, 혹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아는 곳에서 경비 구한다고 하던데 월 2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집에 돌아와서 순옥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경비 일 제안 받았어. 순옥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해봐. 정말? 조금이라도 벌면 도움이 되겠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거였어요. 첫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입주민들도 친절했고 일 자체도 어렵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어요. 200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거. 순옥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느 날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경비 아저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까 전화 왔는데 카드 회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사기라고요? 네, 저도 똑같은 전화 받고 속았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번호로는 절대 전화하지 마시고 카드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폰에 앱을 설치하셨으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셔야 해요. 그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범죄 조직으로 연결됩니다. 고마워요. 위험할 뻔했네요. 저는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써서 붙였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담 절대 당하지 마세요. 제가 당했던 과정을 자세히 적었어요. 신용카드 발급부터 시작해서 검사 사칭까지 어떻게 속게 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했죠. 며칠 후 여러 입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경비 아저씨 글 잘 봤어요. 저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 수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요 타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첫 번째, 즉시 끊고 다시 걸기.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기관 번호를 직접 검색해서 다시 전화하세요. 만약에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셨다면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가족 휴대폰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133이나 112로 바로 문의. 금융감독원은 1332, 경찰서는 112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문의하세요. 의심 단계에서 상담받고 은행 계좌는 지급정지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음성이나 보안 정보는 대면에서만,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보안카드 전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핵심 기억 포인트입니다. 낯선 전화에서 네라고 답하지 마세요. 인증번호, 보안카드 번호, 주민번호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통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확인하세요. 제가 2억 3천만 원을 잃으면서 얻은 값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제 실수가 의미 있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